박나래 씨 사건이 벌써 시간이 꽤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법도 한데요. 최근 이 박나래 씨에 관련된 사건 결과, 그리고 박나래 씨와 관련된 최근 근황,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박나래 씨가 주장하던 것들이 사실일지, 박나래 씨와 대치점에 서 있는 매니저들의 주장이 사실일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 수사의 결과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나래 씨 역시 최근 여러 번의 조사를 오고 가며 거기에 따른 진행 절차가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주사이모 논란 속 박나래는 가고 다시 살찐 김신영이 돌아왔다. 제2의 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선 박나래 씨의 영상을 최근에 올렸을 때 나왔던 이야기에도 김신영 씨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박나래 씨가 최전성기를 달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인해 사실상 활동 중단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 다시 살이 찐 김신영 씨가 이제 박나래 씨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동안 방송 활동이 뜸했던 그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하여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안한 입담과 생활 밀착형 캐릭터, 한층 여유로워진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박나래 씨가 메인으로 있었던 나 혼자 산다의 자리를 김신영 씨가 꿰찬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박나래 씨가 만약 사건에서 승소를 해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만약 증명해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신영 씨와 대치를 하게 될 것인지 합동방송이 될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만큼 박나래 씨의 사태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박나래 씨 이름이 언급됐었던 건 장윤정 씨 어머니인 육흥복 씨의 사기 행각 사태에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노홍철 씨와 함께 언급이 됐는데 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장윤정 씨를 통해 투자를 해라.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박나래 문제로 윤정이 회사에도 문제가 생겨 조금 미뤄질 것 같다. 노홍철에게 금액을 부탁했다라는 거짓말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 박나래 씨 이름이 가장 최근에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사건을 끌고 나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여기에 보면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박나래 사태가 방송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재는 매우 조용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박나래와 매니저 간의 다툼, 불법 의료시설 논란,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줄줄이 소환이 됐고 그 안에는 그룹 샤이니 멤버의 키, 전현무,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관련 인물이 많고 각각의 주장에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추가 조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키가 복귀를 했죠. 그리고 주사임으로 불렸던 인물은 전현무 씨를 향해 또 다른 저격성 글을 올리며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샤이니 멤버의 키가 6번째 미니 앨범 오는 6월 1일 날 발매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발매가 됐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샤이니 키가 최근에 보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까지 함께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입짧은 햇님 역시 천평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했었던 입짧은 햇님이 최근 1000평 규모의 애견 카페 사장님이 되어 경기도 파주 애견 카페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파주 소재의 한 애견 카페에 상주하며 이용객들을 맞이하고 있고요. 여기를 다녀온 당사자는 입짧은 햇님이 현장에 직접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장 측은 카페 단골이었던 입짧은 햇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 공간을 이어가게 되었다.
카페를 인수하여 3월 중 재오픈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오픈이 된 거죠. 반려견 운동장 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모습도 사진과 영상으로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가 1000평 규모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고, 또 장사가 잘 된다면 굉장히 큰 금액을 벌어 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입자인분 햇님은 이 주사이모라는 당사자와 지인의 소개로 병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 바쁜 날은 내 집으로 와준 적도 있다.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이분 햇님의 증언이 촉발이 되어 박나래 씨 역시 알면서도 받은 게 아니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 등의 주장이 굉장히 갈리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주사이모로 불렸던 당사자가 또 한 가지 폭로를 했죠. 연예인 혜택을 누리더니 나만 사기꾼을 만들었다. 주사이모의 메시지 내역까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와 동료 연예인들에게 의료시술을 했다. 연예인들은 모르고 받았다. 당사자인 주사이모는 연예인들이 알고 받았다. 나한테 혜택까지 다 얻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소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카톡 내용에도 공개가 되어져 있죠. 유명 병원 원장들에게 직접 시술과 수술을 받아왔다. 시술 과정과 결과 사진까지 메시지로 공유해왔다. 연예인 예약은 일반 고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따로 조율했으며 각종 할인, 편의사항 역시 내가 연결해줬다. 하지만 논란이 터지자 모두 비슷한 입장문만을 내며 마치 내가 오랜 시간 사람들을 속여온 사기꾼처럼 몰아가고 있다. 실제로 어떤 관계와 과정을 통해 일이 진행됐는지는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도 되기 전에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맞느냐? 나는 주사이모가 아니다. 본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나 저거 다 맞았다. 알아라고 대답하자 원장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준다 라고 대답한 카카오톡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박나래 씨를 제외한 뭐 입자이분 햇님, 샤이니키 다 복귀를 하고 있고요. 전현무 씨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분들의 이 분노가 또다시 터지게 된 이유가 되고 만 거죠. 자, 그렇다면 박나래 씨 사건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박나래 절도 사건의 후폭풍, 전 남자친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났다. 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연루되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불송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막이 이렇습니다.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 사건, 전 남자친구 무혐의 결정, 수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내용을 살펴보면 박나래 씨의 매니저 개인정보가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된 사건과 관련하여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 제기된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3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인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였던 A씨가 지난 4월 박나래 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절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정보를 요구하며 그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경찰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들에게 그는 보험가입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왜 불송치가 됐느냐? 경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A씨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A씨는 매니저들의 동의를 얻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뭘 하겠습니까? 피해자로 추측되고 있는 매니저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술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매니저들이 경찰의 연락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피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박나래 씨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매니저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 당시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매니저라면 피해자니까 당연히 경찰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매니저들에게 정보를 받아갔던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는 사실상 뭐라고 했죠? 난 동의를 얻었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박나래 씨와 대립하고 있고 또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까지 팔아넘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술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결국 박나래 씨 전 남자친구의 무혐의로 불송치 자체가 뭐 송치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사건 자체가 이제 그냥 무효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의 이 위반 사항도 풀려나간 겁니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박나래 씨와 대립하고 있는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에게 한 가지라도 불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겁니다. 조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리해 보일 만한 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이 매니저들이 출석하여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했다면 전 남자친구가 주장한 난 다 동의를 받았다라는 이 부인 이야기, 매니저들이 아니 우리 동의 안 받아갔어요 라고 하면 무효화됩니다. 그러면 검찰 송치가 됐고 본격적인 수사가 또 본격적인 검사가 더 진행이 됐겠죠. 근데 연락도 안 받고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박나래 씨와 대립하고 있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법적 결과를 놓치게 된 셈인데 그냥 그냥 놓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박나래 씨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만약 박나래 씨가 주장하는 매니저들과의 이 대립점 구도에 있어서 계속하여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을 해나갈 경우 만약 박나래 씨의 전 남자친구들처럼 이 매니저들이 경찰 조사에 제대로 된 출석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박나래 씨의 전체 사건도 무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박나래 씨 사건의 오면줌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의혹에 경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라는 기사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조사 때는 아마 전 매니저들과의 사건이었을 것 같고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박나래 씨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료법 위반, 특히 주사 이모의 대리 처방 의혹 등 가장 중요한 범법죄에 해당하는 부분과의 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단계라는 걸 보면 결국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이제 검찰로 사건이 송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판결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박나래 씨가 3차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도 함께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요, 엄밀히 말한다면 박나래 씨를 고소고발한 전 매니저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나래 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소환으로 마지막 수사가 될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사 이모를 통한 대리 처방 및 불법 시설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박나래 씨 측은 이 의혹을 전부 다 부인했잖아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로 나를 겁박을 줬다.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의료법 위반 여부였던 만큼 양측 주장이 완전 반대란 말이에요.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의료진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영양제 투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쏟아졌던 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논다 하더라도 만약에 의료법 위반이 확실시가 된다면 박나래 씨가 주장한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다가 아니라
주사 이모가 대리 처방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만약 차후에 밝혀지게 된다면 박나래 씨의 징역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위반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고소인 조사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의 수사의 경우 시일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양쪽 경찰서의 상황이 수사의 진행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박나래 씨가 이미 경찰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을 소명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게 임했다. 조사를 통해 모든 부분이 밝혀질 것이다.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나래 씨와 관련된 징역 확정형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훔쳤던 30대 결국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주인공이었던 샤이니 키는요. 그 논란 6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탈색도 했고요. 피어싱도 하는 파격 변신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앨범 스케줄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지난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6개월 만입니다. 스스로 이런 일과 멀리할 수 있다라고 자부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 같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모든 방송을 하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 만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누리꾼들은 역시 피해자다. 범죄 혐의점은 없지 않냐라는 응원도 있지만 복귀가 너무 빠르다. 자숙을 한 거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전현무 씨는요. 박나래 씨와 키 씨의 하차에도 굳건한 인기를 자랑하며 나 혼자 산다가 금요일 예능 1위를 수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많은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하나하나 증빙을 좀 했죠. 물론 그게 뭐 100% 맞다, 시원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소명한 것에도 허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건 박나래 씨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전현무 씨는 흔한 말로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 사진과 게시글을 보고 야 이건 대놓고 전현무 씨를 저격했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사진 있고 무 사진 있고 나 혼자 산다를 배경으로 화살표로 막 해놓은 다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다들 야 요거 전현무 씨 사태 관련해서 뭐가 또 터지나 보다. 추가 폭로가 있나 보다. 저도 이 당시 때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모 A씨가 돌연 여기 전현무 씨와 나 혼자 산다만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을 다 해제해버리고 이 전 사진, 무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주사이모 A씨가 최근 의료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에 9시간 조사 받았어. 이제 니네 차례야. 특히 한 남자라는 문구를 남겨서 굉장히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진과 무 사진과 나 혼자 산다를 올리면서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저격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전현무 씨가 이제는 이 사태에 연루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전현무 씨는 이 사진에 대한 사태, 논란 충분히 어떻습니까? 해명을 이미 완료한 상태다. 자신의 의료 기록부까지 다 떼왔잖아요. 물론 아직 의혹 제기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안84가 이 시상식 때 말을 했었던 이 링거, 이 이야기에 관련된 의료 기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현무 씨 입장에선 이걸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작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방송에 등장한 그것도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았다라고 하여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를 두고 많은 논란이 커졌었기 때문에 전현무 씨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를 나름 했죠. 그런데 주사 이모 A씨가 한 번 더 전사진, 무사신 이거 올리면서 또 저격을 한 겁니다. 특히 니네들 차리다 한 남자, 사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저격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렇고 대중들이 봐도 그렇고,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저격하지 말고 시원하게 폭로를 해라. 네가 떳떳하면. 왜 못하냐?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면 뭐 물귀신 작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모 A씨의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전현무 씨에 대한 이 음모론이 있어요. 아무래도 박나래 씨의 최측근 지인이다 보니까 이 동종 범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공범 아니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전현무 씨는 가장 중요한 점을 자료를 통해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장만 있을 뿐 자료 공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나래 씨와 전현무 씨가 전혀 다른 지금 대우를 받는 이유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모 A씨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전현무 씨의 저격 이후 또 다른 폭로에 나서는 게 아닐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현무 씨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계속하여 게시물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오죽하면 대중들도 제가 봤을 때도 신뢰도가 1도 없어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행보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의 피로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척했고, 특히 한 남자가 있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금 시점에 왜 다른 이를 저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반면 전현무 씨는 1도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주사 이모의 저격에도 타격이 없다. 나 혼자 산다에서 해맑은 인증샷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MBC 나 혼자 산다 공식 계정을 통해 이렇게 전현무 씨가 다른 출연 멤버들과 화기애애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잘 포토라인에 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었던 막걸리 학원 이후에 굴욕의 공식 석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사실 뭐 최근 근황을 전했었죠. 막걸리 학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술과 관련된 취미를 갖고 있다? 지금 박나래 씨의 사태의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게 의료법 위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파티 문화와 과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지금 파묘가 되고 있어 왔는데, 이 여전히 막걸리 학원을 다니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라는 건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차라리 박나래 씨가 굉장히 자숙하고 있고 그냥 뭔가 식물을 가꾸고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뭐 독서라던가 아니면 산책이라던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었다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건 결국 지난 10일 경찰 발표를 통해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뭡니까? 피고소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아니라, 본인이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용산경찰서였죠. 강남경찰서는 자신이 피소받은 거예요. 그런 사태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이후 드디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취재진이 몰리면서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보면 이 김호중 씨 사태 때도 있었고 지드래곤 사태 때도 있었고, 분처럼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었고, 한 피부 전문의는 이런 배합 시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어찌 본다면 성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런 성분이 사용된 정황이 있다. 염증과 붓기를 완화하는 그런 제품들이지만 이 혼합 투여